안녕하세요. 건물 임대업을 하며 살고 있는 37살의 여자예요. 제가 혼자 살다 보니 싱글로 살면 외롭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혼자가 더 좋다고 대답하곤 해요. 싱글인 게 자존심 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이지 지금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남자 때문에 속 썩을 일 없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럽네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결혼을 해보고 남자를 만나봐야 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미 몸소 체험했기에 이제는 남자 사랑이 궁금하지 않아요. 개인사랑 남 앞에서 말하긴 부끄럽지만 사연 채널 듣는 분들께는 용기 내어 말하는 건데 저는 사실 한 번의 결혼 경험이 있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 번의 파혼 경험과 한 번의 이혼 경험인데요. 어쩌다 보니 저런 웃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남자 잘못 만난 게 꼭 제 잘못 같아서 누구에게 말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사연 듣는 분들께 제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뭐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썰맘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 제 사연을 털어놓아 보아요. 대단한 글솜씨는 아니지만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집은 흔히들 말하는 좀 사는 집이에요. 아빠가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잘 되면서 돈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다는 게 뭔지 모르고 컸어요. 제가 집안의 막내였는데 그래서 더 귀하게 자랐죠.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였나? 부모님께서 자주 하셨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람을 잘 보고 만나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게 친구가 됐든 뭐가 됐든 네 조건이나 우리 집 돈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을 피해야 한다고 하셨죠. 막내딸이 그런 사람들 만나 상처를 받을까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참 다행스럽게 20살이 넘어서까지 부모님이 걱정하실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운 좋게도 진심으로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죠. 그렇게 20대 중반이 됐고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자상하고 저를 잘 챙겨주는 사람이라 호감을 갖게 됐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양가의 허락을 받고 상견례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상견례장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와 아이의 갑작스런 등장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우리 아빠가 대체 누구냐고 물으니 아주 당당하게 제 예비신랑 여자친구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저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 여자친구라고요? 이 사람 여자친구는 저예요. 저랑 결혼할 사람인데 뭘 잘못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상견례 하고 있어요. 제 말에 여자는 다 알고 있다는 듯 웃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쪽이 제 남자친구가 만나는 사람이죠? 근데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알려주려고 왔어요. 지금 결혼하라는 그 사람, 내 아이 아빠예요. 그쪽보다 나를 더 먼저 만났다고요. 그 여자의 폭탄 발언에 남자와 남자 쪽 가족들은 얼굴이 아주 사색이 됐습니다. 저도 그 상황이 믿어지질 않아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당황했는지 남자가 수습에 나섰어요. 예원아, 너 저 여자 말 믿지 마. 저 여자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믿어줘, 정말이야.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럼 내 품에 있는 얘는 누구인데? 그리고 어디 그뿐이야? 어머니 아버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부잣집 며느리 얻으려고 아이까지 낳고 산 저를 이렇게 모르는 척 하시는 거냐고요. 그 여자의 말에 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더라고요. 저기요. 그러니까 그쪽이 이 사람이랑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라 이거예요. 둘 사이에 아이까지 있고 부모님도 다 알고 계시고요. 네, 저랑 만나면서 그쪽한테 양다리 걸친 거예요. 돈 많은 여자 만나려고 여자애 애 있는 것까지 속이고 만난 거 이제 아시겠어요?
모든 사실이 들통나자 다급해진 남자는 저를 붙잡고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와는 끝내려고 했다면서 해명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저는 너무 화가 나 양다리였던 그 남자 뺨을 때렸어요. 다 밝혀졌는데 어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애까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결혼을 하려고 해. 오빠랑은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렇게 상간내장을 빠져나왔고 제 사랑도 끝이 났습니다. 그 일을 겪고 처음으로 사람에게 배신감이라는 걸 느껴봤습니다. 배신감에 몇 달 동안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제 마음의 문까지 닫혀버리고 말았죠. 마음의 문을 닫은 채 남자를 만나지 않고 긴 시간을 솔로로 살았어요. 솔로로 살다 보니 어느새 30대 초반이 됐고요. 30살이 넘어가니 주변에서 누구라도 만나보라고 했지만 그냥 그런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때 받은 상처가 커서 누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그냥 마음 편하게 제 인생을 살았어요. 투자도 해보고 이것저것 배우기도 하면서요. 그러다 하루는 치통이 심해서 집 근처에 새로 개업한 치과를 갔었는데요. 치료받기 위해 몇 번 갔었는데 병원 시설도 좋고 의사 선생님도 친절하셔서 괜찮은 곳이구나 싶었죠. 당시 제 일과 중 하나가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거였는데요. 그날도 언제나처럼 헬스장에 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김예원 환자분 맞으시죠? 네, 근데 누구세요? 아하, 저 모르시겠어요? 저 여기 건너편 치과 원장이에요. 예원 씨 다니시는 치과요. 아하, 안녕하세요. 치료받을 때만 뵙다가 이렇게 헬스장에서 뵈니까 원장님이신 줄 몰랐어요. 네, 그러실 수 있죠. 치과에서 보다가 다른 곳에서 보니까요. 그나저나 운동하러 자주 오세요? 네, 그런 편이에요. 운동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거의 매일 오거든요. 그러시면 저 운동 좀 가르쳐 주세요. 몸이 망가지는 것 같아서 운동하러 오긴 왔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예원 씨가 제 운동 선생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제게 먼저 운동을 가르쳐 달라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가르쳐 주겠다고 승낙하고 말았죠.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을 텐데 이상하게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신기하죠? 치과 진료받으면서 자주 보던 얼굴이라 긴장이 풀린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글서글하게 말을 걸어오는 그 사람이 싫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부터 우리 두 사람은 같이 운동을 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저녁 시간에 함께 운동했고 그러면서 식사도 하고 흔히 말하는 데이트를 했죠. 저한테는 몇 년 만에 찾아온 설렘이었어요. 그때 양다리 걸치던 남자친구와 파혼한 이후로 남자를 만난 적이 없던 제가 그 사람을 만나 다시 떨리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교제를 시작했네요. 만난 지 1년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제게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결혼하자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정말 행복했지만 쉽게 프로포즈를 승낙할 수는 없었어요. 지난 과거가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한 번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에게도 배신당하는 건 아닐까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프로포즈 받고 행복하고 기쁘면서도 좋다는 말을 못했죠. 그냥 생각해보고 대답해주겠다고 했어요. 프로포즈를 받고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갔고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프로포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예원아, 우리 결혼하는 거 좀 생각해봤어? 아님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오빠, 사실은 내가 오빠한테 할 말이 좀 있어. 오빠가 듣고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일인데. 나 예전에 결혼하려던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날 속이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야.
상견례 하는데 그 사람이 만나던 여자가 둘 사이에 낳은 애까지 데려왔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랑은 파혼하고 몇 년간 솔로로 지내다가 오빠를 만난 거야. 오빠 만나서 오랜만에 설렘도 느껴보고 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프로포즈 받았던 그날도 나 진짜 기뻤다? 근데 그날 바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 왜냐면 혹시라도 오빠도 그 사람처럼 날 배신할까봐. 이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됐는데 너무 늦었지?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입이 쉽게 떨어지질 않았어. 늦게 말해서 미안해. 그런 일이 있었어? 난 그런 줄도 몰랐네. 예언아, 그런 걸로 나한테 미안할 필요 없어.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잖아. 그럼 지나간 과거 일도 다 덮어주고 이해해줄 수 있어야지. 그리고 그 일은 네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 잘못 아니야? 너 속이고 다른 여자 만나고 거기다 아이까지 있었다며. 속인 그 사람이 잘못이지 네가 무슨 잘못이야. 나 네 맘도 이해해. 그 일이 얼마나 상처였으면 말도 못 꺼냈겠어. 오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난 오빠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나 너무 걱정했었어. 그런 걸 뭘 걱정해. 나 너 파혼했던 거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이제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마. 나는 너 배신한 그런 사람이랑 달라. 나 믿어도 돼. 그 사람은 그렇게 제게 믿음을 줬어요. 그리고 확실히 하고 싶다면서 본인 결혼증명서까지 떼어오더라고요. 본인은 예전 그 사람과 다르다는 걸 증명해주려는 노력에 또 한 번 그 사람에게 반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즈를 승낙하고 우리들은 결혼을 준비했네요. 그렇게 양가 어른들의 허락도 받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루는 그 사람이 아침부터 연락이 안 되고 약속 시간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집에 찾아가도 아무도 없고 병원도 그 사람이 없어져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아예 연락 두절이 되어 증발해버린 거예요. 사라진 그 사람 때문에 저는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한마디 말도 없이 잠수를 타버린 걸까봐 걱정이 돼서 아무것도 못할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3일인가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더군요. 수척해진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는데 안도감과 함께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빠, 대체 3일 동안 어떻게 된 거야? 연락 한 통 없고 병원에도 안 나가고. 사람이 그래도 연락은 해줘야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말은 하고 살아줘야지. 내 색도 없이 이러면 어떡해. 나 정말 미치는 줄 알았단 말이야. 미안하다. 너 걱정 말고 알면서도 내가 너무 못난 놈이라 어쩔 수가 없었어. 미리 연락 못해서 미안해. 그래, 그건 그렇고 3일이나 연락 없이 어디 있다 온 거야? 부모님 댁에도 안 갔던 것 같은데. 어디 있다 왔냐는 말에 그 사람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고민하다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죠. 예원아, 내가 부끄러워서 너한테 말을 못한 게 있거든. 이걸 너한테 말해도 될지 나 너무 혼란스럽다. 무슨 일인데 그래.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가 됐든 나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오빠랑 결혼할 사람이잖아. 우리 곧 부부 될 사이인데 뭐든 다 알고 있어야지. 얼른 말해봐. 실은 있잖아. 나한테 빚이 좀 있어. 내가 치과 개업하면서 돈을 좀 빌렸었거든. 인테리어하고 개원 준비하느라. 근데 그 돈을 아직 못 갚았어. 그랬더니 그게 갑자기 막 불어나더라고. 그리고 며칠 전에 돈 갚으라고 사람들이 찾아왔었어. 그래서 너무 겁나고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 그러다가 네 생각이 나서 왔어. 빚쟁이들한테 쫓기면서도 네가 나 찾아다닐까봐 걱정돼서.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니, 근데 빚이 어느 정도길래 그래? 병원에서 나오는 돈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아버님, 어머님께는 말씀드려봤어?
병원에서 나온 돈으로는 안 돼. 개원하느라 큰돈 빌려 썼더니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집, 예원이 너희 집처럼 그렇게 잘 사는 거 아니야. 부모님 두 분 맞벌이 하시면서 나 치대 공부시키셨어. 두 분 노후 준비도 겨우 하셨는걸. 그런 분들한테 아들 빚 갚아달라는 말을 어떻게 해. 예원아, 나 진짜 울고 싶다.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되냐? 너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빚이 이렇게 내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어. 나 어떡해.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돈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제 옆에서 한참을 울더라고요. 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오빠, 빚이 어느 정도인데 그래? 나한테 말해봐. 그 빚 내가 갚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예원아. 빚이 얼만 줄 알고. 그것보다 나 너한테 내 빚까지 넘기고 싶지 않아. 그럴 순 없어. 오빠, 그게 왜 넘기는 거야? 우리 이제 부부잖아. 그럼 오빠 문제가 내 문제기도 한데 내가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해? 오빠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러지 말고 말해봐. 내가 갚아줄 테니까. 자기야, 내가 정말 너한테 면목이 없다. 남편으로서 좋은 모습 보여야 하는데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뭘. 오빠가 그냥 빚진 것도 아니고 병원녀느라 어쩔 수 없이 빌린 건데. 다 이해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예원아, 정말 내 빚 다 갚아줄 수 있는 거야? 액수가 커서 좀 힘들 텐데. 장인어른 장모님 하시면. 걱정하지 마. 아빠가 먼저 증여해주신 부동산도 있고 나 혼자서도 어느 정도 융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오빠 혼자 감당하지 말고 나한테 다 말해줘. 알았지? 예원아 정말 고맙다. 그리고 말도 없이 사라졌던 것도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앞으로 결혼해서 너한테 더 잘할게. 약속해. 예비 남편은 저를 안고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어요. 자기가 여자를 정말 잘 선택했다며 복 많은 사람이라고 좋아했죠. 저도 저희 집이 잘 살아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 후 저는 제 돈으로 그 사람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리고 모든 결혼 준비는 다 제 돈으로 했습니다. 그 사람 형편을 알게 된 이상 결혼 때문에 무리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가진 돈으로도 무리 없이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었고 결혼식까지 무사히 치렀어요. 예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신혼집에서 쉬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갑자기 전화 주셨어요. 당장 남편과 집으로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피곤한 거 아실 텐데도 무조건 지금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얼른 남편을 데리고 친정에 갔죠.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아빠는 저희를 보자마자 대뜸 어떻게 된 일이냐고 화를 내셨어요. 예원이, 유서방, 두 사람 이리 좀 앉아봐. 둘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확인해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나? 아빠,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는 성형도 없이 어떻게 된 거냐고만 물으시면 어떡해요? 무슨 일인데 그러시는데요? 너, 아빠가 너희들 왜 불렀는지 몰라?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아빠가 막 저를 다그치시자 옆에 있던 엄마가 나서셨습니다. 아휴, 이 양반이 얼마나 흥분을 했으면 애들 말도 안 들어보고 이럴까. 유서방이 이해 좀 하게. 다른 건 아니고 예원이 너 아빠가 먼저 징계해준 상가 처분했던데 그거 어떻게 된 일이야? 빌딩 파는데 엄마 아빠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해? 그거 보고 네 아빠가 지금 놀라셔서 그런 거잖아.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봐.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속으로 아차 싶었어요. 괜히 알려지면 남편만 집에선 안 찾을 것 같아 어떻게든 숨기고 싶었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냥 매도 먼저 받는 게 낫겠다 싶더군요. 저기, 그 건물 제가 판 거 맞아요. 우리 결혼해서 돈 필요하잖아요. 그거 팔아서 결혼식 올리고 집 구했어요. 제가 건물 팔아 결혼식을 준비했다는 말을 아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잠깐,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들 집은 유서방이 해오기로 한 거 아니었어? 우리 앞에서 그때 분명 집 준비됐다고 했었잖아. 그럼 그때 거짓말 한 건가? 아빠는 사위가 집을 해오기로 약속해놓고서 왜 건물 팔아 집을 샀냐고 막 화를 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결혼 전과 후가 다르면 어떻게 하냐고 하시면서요. 아빠가 불호령을 하시자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사정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인어른, 예원이가 저 때문에 그 건물 팔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자네 때문에 건물을 팔다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잘 알아듣게 얘기 좀 해봐. 장인어른 장모님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사실 치과 개업하면서 돈이 필요해서 빚을 좀 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쫓기기도 하고요. 그걸 안 예원이가 자기 빌딩 팔아서 그거 갚아준 거예요. 그리고 저 돈 없다고 저희 신혼집이랑 예식도 본인도 내소했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면모가 없습니다.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엄마 아빠는 말없이 한숨을 푹 내쉬셨습니다. 저도 그 앞에서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던 아빠는 저희를 보고 뭔가 결심하시는 듯 말문을 여셨어요. 그래, 어떻게 된 사정인지는 알겠고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이야. 일단 예원이랑 유서방 나한테 약속부터 하나 하게. 무조건 내 뜻대로 한다고 약속해. 네, 장인어른 뭐든 말씀하세요. 무슨 약속이든 다 지키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두 사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혼인신고하지 말게나. 지금 혼인신고 해봐. 유서방 또 빚진 거 있으면 그거 다 우리 딸 목 되는 거잖아. 나 솔직히 유서방 자네 참 좋게 봤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 이거 엄연히 사기 결혼 아닌가. 돈이 그렇게 없음 병원을 차리지 말든가 결혼 전에 우리한테도 다 해였어야지. 둘만 이렇게 일을 벌이면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내 딸이랑 혼인신고하라고 허락할 수가 없네. 자네 돈 문제 다 해결되고 치과도 손님 많아진 다음에 그때나 하게. 그 전까지는 절대 안 돼. 아빠, 그런 게 어딨어요. 저희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니요. 아무리 장인어른이라고 해도 그렇지. 딸내 부부 혼인신고하는 것까지 참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이제 필요 없어요. 그럼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예원이 넌 가만히 있어. 아무리 빚이 없대도 지금은 안 돼. 너 당장 짐 싸서 오라고 하고 싶은 거 그래도 식은 올렸으니까 그냥 두는 거야. 알어? 아빠의 말에 그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며 죄송하단 말만 반복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아버님 마음 이해합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알겠네. 다 알아들었으면 얼른 가보게. 그렇게 아빠는 먼저 자리를 뜨셨습니다. 남편은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는데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화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아빠라고 해도 딸 부부 일에 그렇게 간섭하시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나 정말 우리 아빠 때문에 너무 화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셔. 그건 법적 부부로 살지 말라는 말이잖아. 언제 하지 말라고 하셨어? 내 사정 괜찮아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렸다 하라는 말씀이신 거지.
자기 화난 것도 알겠는데 그래도 아버님께 너무 그러지 마. 나 같아도 내 딸이 자기 건물 팔아서 남편 빚 갚아줬다고 하면 화날 것 같아. 나 아버님 맘 다 이해해. 그리고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뭐. 열심히 일해서 내가 아버님께 인정받을 거야. 그때까지는 조금만 참자. 혼인신고 좀 늦게 한다고 우리 사이가 변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러니까 자기도 기분 풀어. 남편은 오히려 아빠 편을 들면서 우리 아빠를 감쌌습니다. 돈 문제로 처가에서 그런 대접을 받은 게 분할만도 한데 모든 걸 감당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 사람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혼인신고는 못했지만 저희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그때도 결혼해서 쓰는 모든 생활비는 다 제가 냈어요. 남편은 제가 빚을 다 갚아줬는데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나 봐요. 그렇지만 한 번도 불만을 가져본 적은 없었고 그런 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니까요. 그렇게 결혼한 지 반년 정도 됐을 때였나요? 언제부턴가 남편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같이 밥 먹을 때도 근심 어린 표정이라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날도 잠에 들었다가 목이 말라 깼는데 남편이 옆에 없더군요. 이상해 거실로 나와보니 남편이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왜 안 자고 여기 나와 있어? 불이라도 켜고 있지. 어두운 데서 혼자 뭐해? 아, 깼어. 나 그냥 잠도 안 오고 누워있기 뭐해서 나왔어. 먼저 들어가서 자. 어떻게 나 혼자 자? 오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정말 무슨 일 있어? 요즘 표정도 안 좋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니까 걱정돼서 그래. 혹시 병원에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래? 아니, 병원 일은 아니고. 이건 너한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런 말이 어딨어. 무슨 일인지 나한테 말을 해줘야 알지. 안 좋은 일이 있을수록 더 얘기하고 같이 의논해야 하는 거잖아. 난 괜찮으니까 다 말해봐.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저도 당황했어요. 오빠 왜 그래? 왜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 무슨 일인데 이러는 거야? 어? 예원아, 내가 너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방법이 없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부탁할게. 나 돈 좀 빌려줘. 돈이라니? 뭐 또 빚이 있어? 우리 결혼 전에 빚 말고 더 없다고 했었잖아. 뭐야, 그새 빚이 생긴 거야? 화내지 말고 들어줘. 그때 내가 말 못한 빚이 있었어. 우리 아버지 예전에 편찮으셔서 수술 받으셨던 거 알지? 그때 수술비를 좀 빌렸는데 원금이고 이자고 해서 어느새 3억이 됐더라고. 나 혼자 갚으려고 애를 썼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정말 미안하고 내가 죽을 죄를 진 거 아는데 나 좀 도와줘. 3억 같이 갚자. 지난번처럼 자기 혼자 갚으라는 거 아니야. 나도 같이 갚을게. 남편의 말을 듣고 기가 찼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숨겨둔 빚을 말하는 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잠깐만. 그러니까 숨긴 빚이 3억이 있고 그걸 나랑 같이 갚자는 거야. 아,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그 정도 빚이 있었으면 결혼 전에 미리 말했어야지. 그걸 이제 와서 말하면 어떡해. 결국 또 나한테 갚으라는 거잖아. 그래, 너 당황스러운 거 다 이해해. 그렇지만 나도 사정이 있었다고. 이미 네가 빚까지 다 갚아줬는데 어떻게 빚이 더 있다고 해. 나도 어쩔 수 없이 숨긴 거라고. 그리고 지난번처럼 자기 혼자 갚으라는 거 아니야. 이번엔 나도 같이 갚을 거야. 약속해. 같이 갚는다고? 어떻게 갚을 건데? 오빠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집에 생활비 한 번 안 갖다 줬잖아. 근데 그 돈을 어떻게 갚아? 무슨 돈이 있어서?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내가 치과 의사인데 그 정도는 못 보러 오겠어? 이 빚 같이 갚고 나면 내가 너 생활비도 줄게. 뭐 3억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3억 정도는 함께 갚으면 껌이야. 네 재력에 거기다 나도 돈 버니까 금방이지 뭐. 그분이가 힘 합쳐서 갚아야지. 그럼 같이 갚는 걸로 약속한 거다. 나 자기만 믿을게. 결국 그 사람의 설득에 넘어가 돈을 같이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빚있다고 말 못했던 심정이 오죽했을까 싶어서 가엾게 생각하고 같이 갚아주다고 마음먹었네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임에 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왔는데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서재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죠.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게 들리더군요. 통화 중이니 집에 들어왔다는 것만 조용히 알려주려고 했어요. 그러다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춰서고 말았지만요. 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 빚 걔가 다 갚아주기로 했다니까. 3억 함께 갚자고 하니까 금방 넘어오더라고. 그래. 내가 쉬울 거라고 했잖아. 내가 뭐하러 갚냐? 지 부모한테 받은 재산 많으니까 이번에도 그걸로 또 갚아주겠지. 근데 진짜 멍청하지 않냐? 나 사실 이번에도 같이 갚겠다고 할 줄 몰랐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빚 있다고 하니까 그걸 또 속더라고. 그래. 아주 깜빡 속던데. 걘 완전히 호구라니까. 눈물 좀 보이면 호구년한테 돈 뜯어내는 건 일도 아니지 뭐. 며칠 조심하는 척 비만 맞춰주면 된다니까. 너도 이 형님처럼 호구 하나 잘 물면 다 해결돼. 남편의 말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친구 앞에서 절 호구라고 하는 걸 듣고 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 방에서 남편이 나왔고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깜짝이야. 뭐야, 집에 언제 들어온 거야? 언제부터 이 앞에 있었어? 나 방금 들어왔어. 뭐 통화 중이었나 봐? 고등학교 동창한테 전화가 좀 와서. 혹시 내 통화 들은 건 아니지? 듣긴 방금 왔다니까. 늦게 들어왔더니 피곤하다. 나 좀 씻을게. 남편에게는 모른 척하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심장이 자꾸만 빠르게 뛰고 머릿속이 멍했어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죠. 내 남편의 이중성을 봤으니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온몸이 사정없이 떨리고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고민했어요. 머리로는 이 사람이 내 돈 보고 산다는 걸 알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냥 부인하고 싶었나 봐요. 그냥 그 사람이 말실수한 거라고 믿고 한 번만 더 기회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테스트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한테도 빚이 있으니 그걸 먼저 갚자고 거짓말을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내 돈 먼저 갚자고 했을 때 반응이 궁금하더라고요. 반응해보면 그 사람이 돈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술 한잔하면서 그 사람을 떠보기로 했죠. 네가 어쩐 일이야. 나보고 먼저 술을 마시자고 하고. 너 원래 술 잘 안 마시잖아. 그치.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한잔 하고 싶네. 오빠한테 할 말도 있고. 그래. 그럼 한잔 해야지. 그런데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다른 건 아니고 우리 빚 갚는 문제 때문에 내가 상의할 게 좀 있어서. 상의? 무슨 상의? 말 나온 김에 얘기하는데 3억 같이 갚기로 한 거 얼마나 줄 수 있어? 네가 나보다 여유 있으니까 한 1억 먼저 갚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가능하지?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 빚 갚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래서 마침 이때다 싶었어요.
빚 갚는 얘기 나와서 말인데 나도 오빠한테 말 못했던 게 있거든. 놀라지 말고 들어줘. 무슨 일인데 그래? 너도 뭐 빚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어머, 어떻게 알았어? 나도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빚이 좀 있어. 계산해보니까 대충 3억 빚이 있더라고. 뭐? 너 제정신이냐? 3억 빚이라니? 그럼 너 빚이 3억이나 있다는 거야?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오빠에 비해서 빚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지난번엔 내가 오빠 빚 갚아줬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내 거 먼저 갚자. 오빠 말대로 우린 부부니까 빚 합쳐서 갚으면 3억 정도 쉽게 갚을 수 있을 거야. 그치?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사람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너 미쳤어? 빚이 얼마나 있다고. 야, 3억이 무슨 애들 이름이냐? 그걸 어떻게 다 갚아? 그리고 그 정도 빚이 있었으면 결혼 전에 먼저 얘기를 했어야지. 이렇게 폭탄 던지듯 갑자기 터뜨리는 게 어딨어.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 오빠도 결혼 전에 미친 거 숨기고 나중에 말했잖아.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지. 그게 어떻게 똑같냐? 나야 어쩔 수 없이 진 빚이지만 너는 집도 잘 사는 애가 대체 왜? 야, 그럼 그땐 내 빚을 갚아줄 게 아니라 차라리 네 빚을 갚았어야지. 나 진짜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 황당할 게 뭐가 있어. 오빠도 빚 있고 나도 빚 있고 똑같지 뭐.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이번엔 내 빚 먼저 갚아도 돼? 내 3억 먼저 갚고 오빠 빚 갚아도 되는 거지? 뭔 헛소리야. 돌았냐 내가? 내가 네 빚을 왜 같이 갚아? 그 돈은 너네 엄마 아빠한테 갚아달라 그래. 오빠 좀 어이없다. 무슨 말이 그래? 오빠 빚은 우리가 부부니까 같이 갚자고 하더니 왜 내 빚은 우리 엄마 아빠 보고 갚으라는 건데. 오빠 말대로라면 우리 둘이 같이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맞지? 야, 너랑 나랑 같냐?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우리가 무슨 부부야.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는 게 무슨 부부냐고. 솔직한 말로 우린 남남이야. 결혼식 올리고 몇 개월 같이 살았다고 다 부부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부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내 빚 같이 못 갚아준다고? 그래, 내 맘 미치지 않고서야 그 돈을 왜 갚아? 야, 진짜 혼인신고 안 한 게 천운이지. 혼인신고 했어봐. 그 돈 같이 갚느라 나만 쎄 빠지게 고생할 뻔했잖아. 나 진짜 기가 막혀서. 야, 너네 아버지가 네가 내 빚 갚아줬다고 할 때 사기 결혼 어쩌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근데 사기 결혼은 이거지. 지 딸도 빚 숨기고 결혼했는데 누가 누구한테 사기 결혼이래? 아이씨 열받아서 진짜. 됐다. 뭐 나도 빚 있으니까 그거야 서로 똑같았다 째고 퉁치자. 대신 우리 사이는 이제 끝이야. 알지? 뭐 그럼 정말 나랑 끝내겠다고. 지금 나한테 빚 있다는 것 때문에 나랑 헤어지자는 거야. 당연하지. 빚이 300도 아니고 3억 있는 여자랑 어떻게 같이 사냐? 뭐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았으니 정리할 것도 없잖아. 내 인생에 피해 주지 말고 그냥 여기서 찢어줘. 알겠냐? 그래, 그러자. 여기서 찢어지자고 했지? 그럼 너부터 이 집에서 나가. 이 집 내가 해온 거 알지? 집은 물론이고 혼수까지 다 내가 했으니 네가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어.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알겠어? 야, 누가 안 나간대? 나도 이 집에서 살고 싶은 생각 집불도 없어. 집이랑 혼수형 뽑아주고 유산은 3억 갚을 돈도 없으면서. 나가지 말라고 매달려도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돈줄인 줄 알고 잡았더니 생 거지 주제 이래라 저래라야. 아이씨 짜증나. 남편이란 놈은 그렇게 저에게 화를 쏟아내고 본인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 사람이 문을 닫고 나가는 동시에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죠. 화도 나고 눈물도 나더라고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믿고 선택한 제 자신이 믿게까지 했죠. 남편이란 작자의 속내를 알게 되고 한동안은 배신감에 사무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일 친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사람 가지고 장난친 그놈이 잘못이지 네가 무슨 잘못이냐며 저를 위로해줬어요. 근데 진짜 그런 거예요. 그 상황이 그놈 잘못이지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억울해 미칠 것 같기도 했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어떻게든 그놈한테 한 방 먹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그놈 치과가 있는 건물을 바로 매입했어요. 그 뒤 어떻게 복수해야 할까 방법만 생각하고 있는데 치과 자리에 월세를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3개월이 넘게 밀리자 이때다 싶었습니다. 그걸로 소송을 걸어야겠다 싶었죠. 건물에서 나가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 재판까지 걸었네요. 그리고 재판 당일이 되었습니다. 건물주로 나타난 절 보고 어떤 표정일까 궁금해서 일부러 법원에 나갔어요. 그리고 딱 법정 앞에서 마주쳤죠. 너 법원은 웬일이냐? 혹시 너 그때 3억 못 갚아서 법원 가져오게 된 거야? 남이사, 뭐로 법원을 오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는 너는 너야말로 돈 없어서 법원 온 거 아니야? 뭔 소리야. 내가 너 같은 애랑 같냐? 나는 지랄 맞은 건물주 때문에 나온 거고 너는 빚 못 갚아서 나온 거고. 아유, 네 신세도 참 한심하다. 돈 많은 집이라고 그렇게 유세 부리더니 3억을 못 갚아서 법원까지 오냐? 잘 사는 집 딸이라더니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구만. 암만 생각해도 사기 결혼당한 사람은 나지. 돈 많은 집 딸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완전 거지잖아. 진짜 그때 혼인신고 안 한 게 신의 한 수다. 너네 아빠한테 딱 그거 하나 고마워. 너랑 혼인신고해서 빚 갚아주면서 살았을 생각하면 아우 아찔하다 정말. 그 사람은 본인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도 모르고 계속 시끄럽게 떠들더라고요. 옆에서 계속 빈정거리는데 정말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그 사람 얼굴 앞에 던져뒀습니다. 조용히 하고 그 명함이나 봐봐. 뭔 명함이냐? 주제 명함을 파고 다녀? 참나 까불기는. 잠깐, 이거 뭐야? 이 회사 우리 치과 빌딩 건물주인데. 그럼 나한테 명도 소송한 건물주가 바로 너였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네가 어떻게 우리 빌딩 건물주야? 돈도 없는 게.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속 보이는 짓 하래. 나 사실 빚 같은 거 없었어. 내가 너한테 빚있다고 했을 때 네 반응이 궁금해서 거짓말 한번 해본 거야. 근데 거짓말 한 번에 네가 본색을 드러내더라. 네 빚을 내가 왜 갚냐고. 혼인신고 안 한 게 1,000원이라며? 그게 네 진심이었잖아. 본색 드러내는 거 아주 잘 봤습니다. 참, 내가 가진 돈으로 네 치과 있는 빌딩 좀 사고 회사도 좀 차려봤어. 그러게 건물주 바뀌었을 때 확인 좀 잘하지. 그럼 나인 걸 단박에 알았을 텐데. 그리고 월세는 왜 이렇게 밀려? 이럼 쫓겨내야 되는 거 알지? 보나마나 내가 이길 텐데 치과 비료 준비부터 해. 그러자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자식이 절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예원아,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우리가 혼인신고만 안 했지. 결혼식도 다 하고 부부로 살았는데 이러는 건 너무하잖아. 부부끼리 이러지 말자. 너 나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사이에 이러면 안 되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것도 몰라? 이렇게 화만 내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 그 사람은 저를 붙잡고 애원하는 것도 모자라 재판장에서도 부부싸움이니 뭐니 억지를 부려 크게 고생 좀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 사람의 억지라는 게 다 밝혀졌고 저도 재판에서 승소했어요. 그래서 내쫓으려는데 그때는 남편 내쫓는다고 면전에 대고 제 욕을 하더라고요. 야, 너 돈 좀 있다고 사람 이렇게 만들 수 있냐? 우리가 남이야. 그래도 한창 부부로 살았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내가 등신이지. 빚있다고 거짓말한 거에 속아서. 야, 네 거짓말에 속은 게 죄야? 난 속은 잘못밖에 없어. 집도 네가 나자라고 해서 나간 거잖아. 내조만 년, 감히 날 내쫓아? 내가 내쫓았어? 네가 먼저 우리 사이는 끝이라며. 그래도 부부로 살았던 정 때문에 봐주는 줄 알아. 고맙게 생각하라고.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눈물을 보는데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예전에 빚 갚아달라고 울먹이던 게 생각나서 더 끔찍했고요. 제 바지가랑이 잡고 매달리는 거 사람들 시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놈은 제 건물에서 쫓겨났어요. 그 인간을 내보내고 나서 제 삶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뭘 하며 사는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빚쟁이한테 쫓겨다니던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본인 돈 갚아줄 여자 찾아 헤매며 살겠죠. 사실 제가 깨달아서 다행이지. 저한테 빨대 꽂는 줄도 모르고 멍청하게 그 빚 갚아주며 살았던 게 너무나도 후회돼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연달아 찌질한 놈만 만나서인지 이제 정말 남자라면 이가 갈립니다. 이래서 남자라는 종족들에게 믿음도 기대도 없어요. 중요한 건 남자가 아니라 제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 중이네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살아갈 제 인생 응원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앞으로는 더 멋지게 새 인생 살아보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